지역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남 지역 대학 민주동문회와 시민사회 단체들도 계엄주도 세력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명 왕의 녹차라 불리는 하동군의 녹차산업, 하동산 가루 녹차가 대규모 유럽 수출길에도 오르며 다시 한번 전성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에 집중하는 농가들 사이에선 TV 커머스를 활용한 판로 확대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고 판매하는 기능으로 지역 방송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행부터 딥페이크 범죄까지 여성 대상 범죄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심화되고 있지만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에서 경남의 성평등 점수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과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조한교 공단 인력성장이사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에 대해 하나씩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대학 민주동문회와 시민사회 단체들도 시국선언문과 촛불 집회를 통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주도 세력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퇴진 진주시민 모임이 6일 진주지역 국회의원인 박대출 강민국 의원 사무실을 찾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퇴진 진주시민 모임은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의 엄중함을 알고 국민의 분노를 느끼는 의원이 있다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총을 들이댄 대통령을 섬길 것인지, 우리 국민이 뽑아준 우리 시민, 국민을 섬길 것인지, 우리의 헌법을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탄핵 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지만 6.15 전 한동훈 대표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당론 이탈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7일 오후 7시를 전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상경투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윤석열 퇴진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간다. 우리는 전국에서 올라온 국민과 함께 윤석열 탄핵이 관철되도록 끝장 투쟁을 벌일 것이다. 한편 6일 경상국립대와 경남대, 창원대 민주동문회 연합도 경남도청 앞에서 시국 선언문을 통해 불법 계엄령을 반포해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에서도 사흘째 시국대회 촛불 집회가 이어지는 등 계엄 사태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윤 대통령과 계엄 주도 세력을 향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지난해 말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인지극을 벌이는 일이 있었죠. 최근에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성 대상 범죄는 방식을 바꿔가며 심화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며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 피해자는 손과 팔, 얼굴 일부가 다치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전에 서로 간에 연인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처부터 계속 흉기를 겨누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초에 손에 상해를 약간 입었습니다. 이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 위험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최근 3년간 112에 신고된 도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모두 7,3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6건을 넘는 수치였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하는 등 범행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해 경남도의회는 도교육청에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일부 강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등 자격 미달이라는 게 주 이유였습니다.
올해는 경남도가 여성 폭력 예방과 홍보 관련 내년 사업 4건의 예산을 올해 대비 3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폭력 피해자가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현실을 역행하는 삭감에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금 여성 폭력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여성 폭력과 관련된 이렇게 예산들이 이렇게 줄어든다 싶어서. 경남도는 사업 조정 과정에서 감액됐다며 추경을 통해 일부 사업은 예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서 확대가 안 된다면 당초 추경해서 좀 더 확대 편성을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에서 경남의 성평등 점수는 전북과 충남, 울산에 이어 하위권. 다양화되고 있는 성범죄 양상 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일명 왕의 녹차라 불리는 하동군의 녹차 산업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입차 제품이 아닌 가루 녹차가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 미주 대륙에 진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동산 가루 녹차가 대규모 유럽 수출길에도 올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하동읍에 위치한 하동녹차연구소 가공공장. 이곳의 저온 저장 창고에는 해외 수출길에 오를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모두 이곳 공장에서 공정을 거친 하동산 가루녹차입니다. 인기에 비해 물량이 부족한 지경에 지난해까지는 일부 원료를 외부에서 충당했지만 올해부터는 자체적 원료로 가공에 들어갔습니다. 가루녹차용으로 차광 재배한 생엽 수매가 전년 대비 284톤이나 늘어날 정도로 생산량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이제 작업을 해서 작업 자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생산량이 지금 많이 확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배 기술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차광 재배를 한 지가 벌써 한 8, 9년 차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수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수출한 하동 가루녹차는 80톤 가량. 미국 스타벅스를 비롯해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까지 미주 전체를 접수한 셈인데 6일 이 가루녹차의 추가 선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선적된 가루녹차는 모두 18톤 가량. 이 중 6톤은 처음으로 유럽을 향해 대규모 수출길에 오르는 겁니다. 미국과 이렇게 남미 쪽에 그동안 집중적으로 시장을 개척했다가 올해부터는 유럽에도 직접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개선도 하고 생산량 활동을 확대를 해서 유럽이나 미국 등의 글로벌 시장에서도 세계적인 실력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출을 포함해 하동군의 가루녹차 수출량은 100톤가량으로 전년 대비 45%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루녹차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 해외 물량 외에 국내에도 공급이 가능할 전망. 최상품의 하동 가루녹차 산업이 다시 한 번의 전성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수 시장에 집중하는 농가들 사이에선 TV 커머스를 활용한 판로 확대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고 판매하는 기능으로 지역 방송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와 조명들, 먹음직스럽게 준비된 호빵도 보입니다. 그 앞에선 쇼호스트가 열심히 제품을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합니다. 실제 소비자가 받게 될 상품을 홍보하며 판매하는 TV 커머스 방송 현장입니다. 안쪽에 보세요. 우와,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이 밖에도 12월 한 달간 송출되는 이번 커머스 방송에서는 달걀과 쌀, 키위 등 4개 품목이 선보였습니다. 판매 상품들은 모두 진주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 진주시가 지역 공공농산물 브랜드 상품 알리기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서경방송을 비롯한 전국 케이블 TV와 손을 잡고 커머스 방송 지원에 나선 겁니다. 진주시는 우리 지역의 자랑인 우수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TV 커머스 방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와 업체들은 이번 방송 지원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소비시장 다변화는 직접 생산하고 판로까지 찾아야 하는 농가와 업체에겐 또 다른 과제로 작용합니다.
우수성까지 입증됐지만 이를 알릴 창구를 찾지 못한 농가 입장에선 커머스 방송이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 농업 연구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이걸 하기 때문에 그의 키에 대한 그 생리작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그 시기별로 그 양분을 잘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한 그 품질이 고품질이 나옵니다. 소비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은 TV 커머스 방송.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는 또 다른 판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6일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수능 성적 통지표는 수험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와 각 시험 지구별 교육지원청에서 배부됐습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합격자 등의 수험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발급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적 증명서는 오는 9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집중호우와 7월에서 9월 사이 이상 고온에 의한 벼멸구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행안부, 농림부와 협력해 피해복구비 49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남의 지난 7월에서 9월 벼멸구 피해 면적은 모두 1,500만여 제곱미터였으며 하동, 산청이 각각 504만여 제곱미터, 206만 제곱미터로 규모가 컸습니다. 9월 집중호우로는 15개 시군에서 2,405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엔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자금과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데요. 이 시간 공단의 조한교 인력성장이사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이 새롭게 출시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출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공제 상품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함께 신규 출시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9만 원이 더해져 4,029만 원을 수령받아 최대 13.5%의 적금을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가입 절차는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사전에 납입 금액을 협의한 후에 중소기업이 먼저 중진공 내일채용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공제가입 희망 재직자는 신청기업에게 기업지원금 1회차 납입이 확인된 후에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적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5년 동안 50만 원씩 꾸준하게 모으면 1,000만 원이 더 생기는 건데요. 정말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 상품 가입 시에 혜택도 있다면서요? 네, 중진공은 공제상품 가입자 혜택을 높이기 위해 내일채용 공제 사업 중 최초로 은행 협업형 상품을 설계해 최대 연 2%의 은행 우대금리와 기업대출 금리 인하 등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납입한 기업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 및 세액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청년 근로자는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네, 공단 사업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알려진 건 내일 채움 공제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채움 공제와 이 우대 저축 공제는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기존 내일 채용 공제의 경우 근로자 개인 납입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지정한 핵심 인력 위주로 지원하는 구조이다 보니 소수의 재직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근본 출시한 우대저축공제는
내일채용공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높았던 기업 부담금을 0.2배로 낮추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육아휴직자 등 보다 많은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재직자 가입 기준을 완화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는 예비 핵심 인력을, 내일채용공제는 핵심 인력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중진공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재직 근로자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공제 상품이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독일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5일 귀국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내년 초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귀국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국 당일 김 전 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김 전 지사는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주시가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국민행복민원시 인증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시 인증평가에서 처음으로 우수기관이 된 진주시는 2027년까지 3년간 국민행복민원시 인증을 유지하게 됩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정부가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민원실을 종합평가에 선정하며 서면 심사와 현지 검증, 체험 평가 등을 거쳐야 합니다. 진주시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민원시 시설 개선과 쉼터 조성, 웨어러블 캠 배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4 진주시 장애인 체육상 시상식이 6일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체육인과 내빈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시상식은 제44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를 비롯한 올해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과 체육 관계자,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각종 표창과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우수 선수상, 우수 꿈나무 선수상, 장학금과 포상금 수여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창원시 의회에서 창원 소녀상 이전을 주장한 5분 발언을 놓고 소녀상을 세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소녀상 위치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춘 최적지에 세워졌다며 이전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오동동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오동동은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의 중간 집결지라는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술집과 노래방 등이 밀집한 유흥가로 변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근 상인들은 9년 전 소녀상이 세워질 때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조금 좀 그러는 것 같네요. 위치상으로 뭐 근거가 된다 하더라도 좀 같이 어울리지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또 아들 학습하는데도 또 괜찮을 것 같고. 한동안 잠잠했던 소녀상 이전 논란에 불을 지핀 곳은 창원시의회. 서영권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소녀상 본연의 정신과 가치가 축소될 수 있다며 이전을 주장한 겁니다. 인근 상인들은 소녀상이 역사교육에 더 적합한 공간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녀상을 세운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동동이 역사성과 대중성을 갖춘 최적지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어 서 의원의 발언은 소녀상을 세운 시민들과 한마디 의논도 없이 진행됐다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소녀상은 잊지 말아야 하는 상징물이고 시민 합의로 위치가 선정된 만큼 이전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역사성과 대중 접근성, 교육적 효과라는 장소 선정의 기준을 추출해내었고 이 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한 이후에는 여러 차례의 검토와 현장 조사를 비롯한 주민들과의 소통도 하였었다.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시민단체는 이전 움직임이 사라질 때까지 반대 목소리를 더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하동군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포럼과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GFEG 하동지구 투자유치 역량 강화 포럼과 워크숍에는 경남도와 광양경자청, 경남투자청을 비롯해 투자유치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하동산단 업종 특례지구 도입 방안과 산단 활성화 방안 등이 다뤄졌으며 워크숍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남해군이 지방 2급 하천 26곳의 수질 오염을 조사한 결과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항목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 18개로 올해 3월과 5월, 10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14개 하천이 좋음 등급을 받았으며 8개 하천은 약간 좋음, 나머지 4개 하천은 보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 오염 조사 결과는 남해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청군이 산청진주 상생협력사업 일환으로 초중고학생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역 내 5개 학교 3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진주 K기업가 정신센터 전시관 관람과 부자 소나무 만들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문화해설사와 함께 부자 승산마을 탐방이 진행됐습니다. 6일 오전 10시 25분쯤 하동군 정남면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출동한 소방과 산불 진화대에 의해 약 1시간 50분 만에 꺼져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돈사와 인근 주택 등 372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이 소시됐고 돈사 내부 돼지 200마리가 타 소방 추산 9,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용접 불티에서 시작된 화재로 추정하는 가운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일요일엔 최저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맑은 하늘 보이겠지만 일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눈, 비 소식이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사천, 남해, 하동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산청, 함양은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가끔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진주, 하동,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7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제주와 광주는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겠고 세종은 오후부터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세종 영하 3도, 부산 1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4물,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14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35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맑고 구름만 많이 지나는 하늘 보이겠는데요. 다만 월요일에는 최저기온이 더 떨어져서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고
일교차도 15도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 잃지 않도록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